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북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A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13번째 부부 합장이 이뤄졌습니다.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가 70년 만에 남편 곁에 잠들게 됐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찮은 가운데 전통시장 곳곳에선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로가 2배 넓어지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민 불편 호소에 서구는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A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차례 윤리위원회를 통해 원내에서 충분한 징계나 조치가 가능했지만 스스로 화를 키우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은 지난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북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B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도 비켜갔습니다. 특별히 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걸 적실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좀 잘 못 봤어요. 딱뭐 선거철이라든지 좀 행사했다든지 그때만 얼굴 좀 반사적으로 보이고 그 이상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기분 안 좋은 거죠. 서로 조금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는 같은 동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민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리특별위원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야 동수를 이룬 북구의회 정치 지형에서 2차례나 부결됐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로 어떤 계속적인 감정 다툼으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 이제 의원들이 그 집행부를 제대로 이렇게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기초 외의 어떤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무시하거나 문제제기 의무시할 그런 어떤 좀 위기 어떤 상황을 이제 초래하게 만들어서 한편 두 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의원 세미나에 불참했습니다. A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원내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참전용사의 부인이 합장됐습니다. 그녀는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인데요. 무려 70여 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남편 곁에 잠들게 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의 백파이프 연주가 펼쳐집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그 한켠에서 부인 합장식이 거행됩니다. 주인공은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 그녀의 유언에 따라 남편 곁에 묻히게 된 겁니다. 오린 그린 여사는 4년 전 96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70일 만에 본 이날은 그녀의 10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합장식엔 부인의 바람에 따라 외동딸을 비롯해 손자 부부와 증손자 등 직계 유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I feel sad, but I feel really pleased that we've been able to unite these two souls forever, and that was very much her wish that she join her husband here in Korea and that they be buried together forever. And
while we feel very sad at her passing, this is a very special moment for us. 고인의 남편인 찰스 그린 중령은 1919년생으로 26살의 나이로 호주군 최연소 지휘관이 됐으며 1950년 9월 말 부산에 도착해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0월 30일 전투 후 휴식 중 날아든 포탄에 큰 부상을 입어 다음 날 전사했습니다. 그린 여사는 남편이 전사한 뒤 재혼하지 않고 홀로 딸을 키웠고 지난 1993년엔 그대 이름은 여전히 찰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린 여사의 합장으로 유엔 기념공원에 합장된 부부는 모두 12쌍이 됐고 묘역에는 11개 나라 2,320명의 유엔군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과 태풍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찮은데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곳곳에서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노금광장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김향희 씨. 오징어와 고등어가 장바구니 가득 담겼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수산물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니까 물건도 좋고 우리 가족들 먹는데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상품 사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까지 더 꼼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공장에서 뭐 방사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항상 정밀하게 하고 있고 해썹 시설이 다 돼 있는 공장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부산 공공 배달 앱인 동백통에서도 최대 50% 할인된 값으로 추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맞이 온라인 수산물 판매 행사를 동백통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산 소재 업체들로 해서 국내산 제품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택배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푸짐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도 채웠습니다. 또 오염수 관련 시민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며 명절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 들판에 부는 바람, 그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행복을 채워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이야기꽃 피우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진입로가 2배 넓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면서 함께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배 넓어진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로입니다. 인도가 없어 보행자는 차량 사이를 피해가며 걸어야 했지만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2m에서 2.5m 넓이 인도가 양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만들어진 곳에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지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주차 공간은 모두 45면. 주차난이 심했던 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구청 민원 게시판에 한 주민은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공사 후 결과는 주차장이 사라진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은 거리가 멀고 고지대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장 가까운 아미까치 공영 주차장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가량이 걸립니다. 구청은 다른 주차 공간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 전에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차장 조성한 곳은 인근의 초장동하고 남부민 이동 인근인데 사실 여기서는 좀 멀고 최대한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장된 구간 중간 지점에
35면 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짱구 쉼터 인근에 자녀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녀지가 비정형으로 모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설계상으로는 35면 정도 조성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해 주차장 건립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는 행복주택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20일 대저대교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철새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교량 구조물의 높이를 48m에서 24m로 낮춰 직선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량이 지나가는 인근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각각 25만 제곱미터와 74만 제곱미터 규모의 먹이터 등을 갖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부산시가 대저대교 기존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재접수한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대저대교 기존안 건설 계획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청은 정권의 비위에 맞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법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도시가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종합적인 도시 건축 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이 곧 부산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다닥다닥 지어진 집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무분별하게 지어진 고층 건물과 성냥갑 아파트들. 부산시는 이 같은 도시 디자인이 지역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창의혁 신도시는 모두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매력적인 건축물과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개방적 공간, 도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건축법 적용을 완화합니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높이나 건축물 간 거리,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별 건축구역도 지정합니다.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지정과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을 통해 건폐율 배제, 높이 완화와 함께 용적률도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시내 각 지역의 개성에 맞춰 건축물 높이와 자재, 색채,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등 도시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특히 해운대와 화명, 가덕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해 부산의 경관 미래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이나 도로변 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매년 3곳씩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아파트 디자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오래된 도시 색채 계획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정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괄 디자이너를 위촉하고 경관 심의와 디자인 자문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은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데요. 전통 제조업 위주의 노후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 신평장림산업단지. 700개가 넘는 업체에 종사자만 14,500여 명. 사구 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지만 아직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맞춤형의 다채로운 특화 설계는 물론 첨단 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5년 내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활동, 분양 활동. 부산시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교통의 중심 지역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4곳과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사전 문의 지역까지 포함하면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는 총 17개소입니다. 연면적 약 32만 평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등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째는 국비하고 시비 이런 돈으로 연간 한 1,000억씩 3년 동안 3,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될 겁니다. 또 서부산 최대 규모로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까지 확충될 계획입니다. 기계와 염색, 피역 등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노후 신평 장림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바꿀 지식산업센터. 사구 지형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촘촘하게 계획된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 대연 뉴스테이로 불리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통합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옛 뉴스테이 부지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대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29개 동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낸 이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하고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부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10수년째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영향평가에서도 지하 침하의 우려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하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30% 공공기여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측에서나 우리 주민님 측에서는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부분의 그 사용 도로 겸 공원 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교통난,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5년 넘게 반대를 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부 합의에도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부족한 공공기여 부분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수립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의 절차도 기다리고 있어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책의 계절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8번째 개최지인 부산 북구에서는 2년 전 책의 도시 선포를 계기로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오는 23일과 24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4회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대전 추진 협의체는 온나, 책의 정원을 올해 주제로 정했습니다. 책의 정원에 온 주민이 모여 책을 통해 온전한 나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2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강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부산 북구청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독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장강명 작가 강연을 비롯하여 공연, 체험, 전시, 워크숍 등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북구는 2년 전 책의 도시를 선포하고 연중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동 독서대전에서는 정원도서관과 시민 북큐레이션이 진행되고 극단 해품과 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연극 나도 연극배우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역 책방 홍보와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등 평생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혼잡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을 지하를 관통하는 GTX-C 노선에 과천 부림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법적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 개발 이익금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으로 연말까지 재정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주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